이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는 24절기 중에서 바로 22번째 있는 절기가 동지입니다. 여러분이 유인물 나눠드렸죠? 유인물 보면은 우리가 대강 알고 있는 24절기에 대한 것을 일람표로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바로 22번째에 동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22번째 동지. 그래서 이 동지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곳입니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때가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지들 이름이 가끔 무조건 동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어느 때 동지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동지가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주실 것은 24절기가 음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력으로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음력으로 하는 줄 알지만은 양력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력이 있기 때문에 태양력에 의해서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양력으로. 그래서 그 양력의 새는 동지가 12월 22일이 양력 12월 22일이 동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음력은 11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음력으로 11월 초순에 그 동지가 걸리면은 초순에 걸리기 때문에 이 동지는 예동지라고 아기 동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동지 때는 팥죽을 끓여 먹지 않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2일이 중순에 걸렸을 때는 중동지라고 한다. 가운데 좀 서서 중동지. 그 다음에 12월 22일이 음력 하순에 걸렸을 때 그때는 노동지, 늙은 동지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동지 이름을 붙였다. 근데 우리 가끔 애기 동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바로 초순에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애기 동지라고 해서 팥죽을 안 써먹는다 하는 그런 전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는 1월, 2월 해가지고 한 해가 1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겨울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 조상들은 항상 입춘, 봄부터 시작한다는 입춘이 그 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절기를 봐도 바로 입춘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1월로 건너가면은 소환이나 대안이 먼저 나와야 할 텐데 입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봄을 알리는 입춘이 그 한 해를 시작하는 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절기를 보면은 모두 몇 계절로 나오냐면 4계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계절당 6개의 절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6개로.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6번까지가 계절이 어느 계절에 속합니까? 1번부터 6번까지가 입춘부터 고구까지가 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7번 입하부터 12번 대서까지가 여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입추부터 상간까지가 가을에 속하고, 입동부터 대양까지가 겨울에 속한다.
이렇게 6개의 절기가 한 계절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24절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입춘이라는 것은 봄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월 4일날 이렇게 대개 보름에 한 번 정도 초순 그 달의 양력 그 달의 초순이 한 절기가 나오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또 한 절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정확하게 규칙적은 아니지만은 대강 15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절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입춘이 2월 4일인데 그 다음 나오는 절기가 우수고요. 우수가 바로 2월 18일 날, 그러니까 14일 후죠. 그래서 우수는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 봄을 알리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입춘하고 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경칩은 3월 5일인데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 그럼 우수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입춘이고 뒤에는 경칩이잖아요. 그럼 서로 이웃 간에 관련이 있는 절기다. 뚝 떨어져서 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수가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고 했으니까 경칩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고 입춘은 봄이 시작된다. 이게 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6절기가 한 계절을 뜻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지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겨울 22번 동지를 봅시다. 동지의 앞에가 바로 대설이죠. 즉 눈이 많이 내린다. 12월 7일. 그 다음에 동지 다음이 소환.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가 소환에 해당됩니다. 앞에 있는 대설하고 뒤에 있는 소환이 서로 동지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년도 12월달 한번 볼까요? 달력을. 금년도 12월 22일이죠? 그러면은 11월 초순이 됩니다. 그럼 11월 초순이면 무슨 동지죠? 11월 초순이면은 애동지가 되겠죠. 이게 금년에는 팥죽을 안 써먹는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은 애동지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지에 관련된 유래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의료 첫 번째 이제 중국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한 우리 동영상에서 중국 고서인 형초세기에 나온 말썽꾸리 아들이 죽어서 귀신으로 나타나면서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팥죽을 써서 문에 발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동지에 관한 유래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왜 나왔습니까? 신라시대 때 설합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아까 이야기 동영상이 나온 것은 중국에서 있던 설하고 이번 두 번째 유래에 나온 것은 신라시대 때의 설화로서 어느 선비가 있었는데 선비의 집에서 매일 그 선비의 집에 과객이 찾아왔습니다. 과객이 찾아와가지고 아마 바둑도 두고 여러 가지 인생 훈수를 아마 두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고 그 과객이 훈수를 두어서 이 선비가 부자가 됐다. 그런데 이 과객이 매일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새벽에 닭이 울면 사라지고 했습니다. 매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말대로 이 선비는 부자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많아졌는데 부자가 되었고 재산은 많아졌는데 몸이 아파. 선비가. 또 가족들이 같이 몸이 아파요. 자주 몸이 아파.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근처에 있는 스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스님한테.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자, 큰 말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은 바로 이런 아픈 몸이 없어진다. 또 네가 바로 매일 밤 그 과객하고 만난 그 과객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란다. 그 도깨비를 물리치려면은 말에 피를 묻혀라.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을 잡아다가 첫해는 피를 발라봤습니다.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싼 말을 매년 사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피 대신 사용한 것이 빨간 빛이 나는 팥죽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써가지고 그 팥죽을 목에 발라서 아픈 그 스님이 말한 대로 건강하게 살았다는, 도깨비를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런 신라 시대 때의 유래, 중국 시대의 유래가 있었고 우리 신라 시대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 무엇을 물리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그런 게 의미를 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팥죽을 끓여서 가족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한 가지 더 이것은 귀신을 물리친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 갖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 팥죽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를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팥죽은 먼저 팥죽을 쓰려면은 팥이 있어야겠죠. 팥. 그럼 팥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팥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상징해요. 태양. 붉은색이니까 이런 팥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태양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고 또 불을 의미합니다. 불을. 그 다음에 요 쌀. 쌀은 지상에서 나오는 가장 곡식 중에서 으뜸가는 게 우리 쌀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쌀이잖아요. 서양보다 동양에서. 이것은 하늘의 모든 빛을 합한 흰색으로서 하늘을 대표한다. 그럼 팥은 태양을 대표하고 쌀은 하늘을 대표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팥죽을 쓰면 그 속에 새알심이 있습니다. 하얀 새알심이 동그랗게 들어있죠. 찹쌀로 되게 만듭니다만 이것은 흰색이니까 이건 역시 하늘을 상징하고 둥그렇게 빚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성이나 혹성, 위성을 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목성, 화성, 천왕성 이런 행성을 의미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요 새알씨니까 이런 전례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팥죽에 얽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팥죽 한 그릇에 만석분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양산 지역 어느 마을에 김씨 할아버지 네가 살았습니다. 살림살이가 매우 구차해서 할아버지는 집신을 삼고 할머니는 팥죽 장사를 하고 아들은 관청에서 품팔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답니다. 어느 날 매우 지쳐 보이는 과객이 지나가자 할머니가 팥죽 한 그릇을 대접하고 집신을 그 과객에게 주었습니다. 과객은 그 팥죽 한 그릇이 아니면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과객이 보답하기 위해 다시 찾아왔으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그 아들은 묘를 쓸 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장
우선 이제 묘를 썼다고 말입니다. 가장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가객이 이것을 보고 자기가 그때 당시에 팥죽을 얻어먹고 집신을 얻은 그런 것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명당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곳에서 장사를 지낸 다음 당대의 만석군이 되어서 후기행화를 이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팥죽에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으면 갚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죠. 무엇인가 내가 받았으면 줘야겠다. 또 받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팥죽하면 옛날 생각이죠. 집에서 팥죽을 써먹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집에서 팥죽을 써먹지 못할 때는 어땠죠? 길가에가 있었죠. 길가에가 이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딱 식지 않도록 몰아가지고 거기에서 팥죽 장사가 있었잖아요. 길가에. 그런 추억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있었던 추억. 그때는 뭐 혹시 사 먹으셨어요? 안 사 먹었어. 그런 것을 보셨죠? 우리 권사님 뭐 그런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우리 나이 때는 그런 것 전부 봤을 거예요. 길가에서 이렇게 팥죽 파는 것을. 이게 상당히 그 오래 전입니다만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팥죽 장사가. 지금은 전부 가게 안에 들어가서 팥죽을 팝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길가에서 파는 팥죽을 파는 그런 장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팥죽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팥죽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가마솥에 팥죽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걸쭉한 팥죽 위에 동동 뜨는 새알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가. 집안에 남아있던 시아버지는 그 냄새가 혹시나 한 그릇을 줄까 기다려보았지만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아이 먹고 싶어.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마당을 보니 며느리가 물동이를 이고 나가는 게 아닌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 하고 그 시아버지는 생각하고 얼른 부엌으로 가서 팥죽 한 그릇을 퍼가지고 아무도 없는 집이지만 혹시 누가 볼까 집 안에서 먹지 않고 집 뒤편으로 가가지고 굴뚝 옆으로 가서 그 팥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먹고 싶어서 냄새가 고소해서. 그런 찰나 물을 길어온 며느리가 보니까 뜰하게 아버님 신발이 안 보였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있었는데 신발이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가셨나 하고 방문을 열어봐도 역시 안 계셨습니다. 마실을 나가셨나? 식구들이 오면 혹시 식구들이 전부 모이면은 그 며느리가 생각하기에 내 몫이 있거나 할까 얘가 배도 고픈 차에 죽을 한 그릇 나도 먹자. 식구들 오기 전에 며느리가 그 죽을 조금 먹고 싶어서 그릇을 퍼서 얼른 자기도 누구 없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집 뒤편에 누가 있었죠? 시아버지가 집 뒤편에 있죠. 그걸 모르고 갔다고. 그런데 웬걸 거기 아버님이 계신 게 아닌가. 당황한 며느리 왈.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팥죽 한 그릇 드시라고 떠왔습니다. 그런데 이 팥죽이 어떻게 떴죠? 자기가 먹으려고 떠온 곳인데 아버님이 계시니까 요 팥죽 떠왔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들짝 놀란 그 시아버지도 모르게 먹다가 들켰으니까 몰랐겠죠. 그 시아버지 말 아가 됐다. 안 먹어도 팥죽 같은 땀이 줄줄 흐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을 먹다가 며느리가 오는 걸 본 시아버지는 너무 급하니 얼른 갓을 벗고 머리 위에다가 팥죽을 그릇을 숨겼습니다. 갓이 있는데 요 위에다가 팥죽을 숨기고 갓을 써버리니까 안 보이겠잖아요. 그런데 그 팥죽이 줄줄 흘러내렸다고. 그것을 며느리한테 들켰으니까 뭐라고 했냐.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뻘뻘 흘린다라고 그렇게 변명의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